안녕하세요, 양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삼성전자 볼 텐데 최근에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주가가 흘러내리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너무나도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거예요. 자,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께서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매도하고 좀 종목을 바꾸는 게 맞느냐, 자, 이런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여러분들, 자, 지금 매도하면 또 언제 사실 겁니까? 자, 그렇죠. 또다시 뭐 9만 원, 뭐 10만 원 갈 때 또 매수할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시점에서만큼은 여러분들 매도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자, 기회로서 활용을 해야 된다. 자, 다만 이런 건 있죠. 자, 여러분들께서 또 많은 분들께서 좀 오해하시는 게, 자, 그러면 지금 사야 되냐? 자, 그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작 매수해야 될 시점에서 여러분들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예수금은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서 뭐 땅 파서 자, 돈 끌어와다가 삼성전자 매수하는 게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우리가 타점 관련해서 잡아가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자,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아무래도 기관이라든지,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자, 자금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 자금 여력이 크게 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과 대응 전략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이제는 바닥권이겠지, 이제는 바닥이겠지, 자, 이런 생각으로 대응할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 안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 자, 그리고 앞으로, 자, 일정에 따른, 자, 재료와 모멘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자, 상세하게 분석하고 나서 대응 전략,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 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자,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자,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최근에 이 모건 스탠리 쪽에서 매도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자, 이런 매도 리포트에 따라서 주가 급락이 나타났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최근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매도 리포트를 발행하기 이전에, 이틀 전에 100만 주 이상을 팔아치웠다. 지금 한국거래소 측에서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국에 이렇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 이들이 의도적으로 자, 물량을 던지면서 이런 변동성을 만들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가를 급락시킬 것처럼 이런 공포감을 준 다음에, 자, 이들이 싼 가격의 물량을 배집하기 위한 변동성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자, 6만 원, 5만 원, 4만 원, 이렇게 주가를 급락시키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갈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들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일전에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2018년도에도 가장 인기가 없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다, 이런 악의적인 기사, 매도 리포트를 발행을 하면서, 자, 주가 급락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들 다시는 삼성전자를 안 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들도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주가를, 자, 상승시킨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들도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챙겨나가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속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매도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 자, 반대 측에서, 자, 국내외 증권사들이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 주장이 뭡니까, 여러분들? HBM 공급 과잉 측면에, 자, 과잉에 직면을 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HBM 생산 능력이 올해 말에 13만 장, 그리고 내년 말에 15만 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 어불성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PC 모바일 수요 부진 같은 경우에는, 자, AI 서버라든지 데이터 센터향, 자,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을 대체하고도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최근에 HBM 관련해서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 여부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부분이 있었는데, HBM이 어떻습니까? 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업이익률이 53%, 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가격이 반토막이 나도 이익 구간일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러한 부분들도 과도하게, 자, 우려감이 작용된 부분이,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결국에는 HBM 관련해서 27년도에 차량용 HBM 관련해서 전장 DRAM 1위를 굳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남아 있고, 그리고 HBM3E 관련해서도 현재는 SK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8단 관련해서 조만간 퀄테스트 통과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고요. 12단 관련해서도 퀄테스트를 또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까지 기대감이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삼성전자가 어떻습니까? 현재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점유율을 0에서 시작을 해서 10% 혹은 뭐 20%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간다라고 했을 때 기대감이 제로였다가 기대감이 0이었다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만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만큼은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금투스에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외인들의 이탈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기사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신 분들 계실 텐데, 금투스에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야당 쪽에서 반대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고 즉각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야당 쪽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 있죠. 그런데 여론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결국에 정치라고 하는 게 이 국민들의 여론 그리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굳이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시행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야당 쪽도 금투세 유예라든지 뭐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예 뭐 몇 년 정도 유예한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결국에는 다음 대선 일정까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시행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다시 집 나간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만큼은 우리가 매도의 영역이 아니라 다시 한번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기회로서 활용해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혼자서 계시다 보면 이런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타나 보면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 처음 매수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셨습니까? 뭐 3% 혹은 뭐 5% 먹자고 매수하셨습니까? 아니겠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또 중장기적 관점에서 나는 적금하듯이 뭐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물량을 늘려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또 매수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니까 그런 마음가짐은 이미 온데간데 없고 지금이라도 챙겨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에는 지금 자리가 어디 자리입니까? 2020년도에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던 이 자리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현재 구간에서만큼은 하락은 제한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다시 한번 바닥권을 잡고 강한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식이라고 하는 게 이 실적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죠. 그러면 22년도와 현재의 이 실적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잠깐만 또 보여드려 봐야 되겠죠. 영업이익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보면 22년도 바닥을 찍었던 이 시점에서 어떻습니까? 43조 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나서 23년도에 6조 원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어닝 쇼크를 또 기록했다. 그러면 다 내년에 딱 올해 어떤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년 내후년의 실적을 땡겨와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내년 25년, 26년의 실적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책을 했을 때 22년도에는 23년도의 실적이 너무나도 안 좋을 거라고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가 변동성이 나타났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체크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24년도, 25년도 그리고 26년도로 이어지는 이러한 실적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다. 컨센서스를 보더라도 41조 원에서 58조 원 그리고 60조 원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하락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나도 과도하게 우려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시점이 오히려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어때요, 여러분들? 최근에 물론 주가 변동성에 따라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지만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반등하는 구간 안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횡보하는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죠. 자, 이런 것처럼 자, 삼성전자의 흐름이 너무나도 과도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기보다도 우리가 어디에서 물량을 늘려가야 될지 이 타점 관련해서 잡아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다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떨어질 때마다 우리가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정확하게 우리가 바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시점, 그리고 추세를 상방으로 만들어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겠고, 최근에 이 창구별 매매 동향, 그리고 이 종목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려보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보여드려보면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던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기관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다라고 하는 거, 최소한 기관들은 현재 시점에서만큼은 매수의 영역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이 가운데서 다시 한번 추세적으로 외인들이 매수세로 전환되는 이 시점을 우리가 공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 다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를 드리면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혼자 계시다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매도가 너무나도 고민이 된다 이러시는 분들, 특히나 여러분들 요청만 하시면 제가 함께 대응을 할 테니까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개인 번호 한 번 더 남겨드려 볼게요.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여러분들 삼성전자니까 삼성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이제는 어디에서 물량을 늘려갈지가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매수 타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잡아 드릴 거고요. 반등을 한다고 해서 또 막연하게 반등했을 때 계속해서 올라가겠지 손 놓고 있으면 또 안 되겠죠. 우리가 이 과정 안에서도 원웨이로 점 찍고 상승만 하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 안에서도 분할 매수, 우리가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하면서 끌고 간다고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서 계좌 회복 빠르게 만들어갈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반등을 했을 때는 매도 타점 관련해서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수 있도록, 빠르게 계좌 회복을 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빠르게 고민할 시간 없고 손 놓고 있을 시간 더더욱 없어요. 삼성이라고 빠르게 문자 한 통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심리적인 부분. 아무래도 혼자 계시다 보면 본업에 집중하시다가 주가를 보게 되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이런 너무나 불안감에 실수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도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코멘트를 드리면서 함께 대응을 하고 있고요. 구독자 지금 여기 입장해 계시는 분들만 1,100분이 넘게 입장해 계십니다. 이 공간에도 입장을 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대응을 드리고 있으니까 삼성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였습니까? 계속해서 언론에서는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목표 주가에 대해서도 실적 발표 이후에 144달러, 160달러, 최소한 평균적으로 140달러에서 160달러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116달러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안에서도 20에서 40%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모건 스탠리 쪽에서 악의적으로 삼성에 대한 매도 리포트를 발행을 했다. 이거는 진짜 의도적인 측면이 너무나도 강하다. 반도체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볼 거였으면 굳이 이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이렇게 상향 레포트를 발행을 했고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반도체가 상승을 하는데 삼성전자만 떨어진다? 이건 말도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삼성전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전부 다 이렇게 코멘트 드렸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5만 원에서 6만 원 현재 구간 바닥의 영역이었다 볼 수가 있겠고, 최소한 6만 원 이탈하는 구간에서만큼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우리가 타점 관련해서 잡아가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삼성이라고만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끌고 가시면 되는 거고, 추가 종목 통해서
계좌 수익 만들어가면서 자 여러분들 조금 버텨보셔라 이런 의미에서 종목안까지 선발해서 가져왔습니다. FDA 승인 기대감에 따라서 급등 가능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종목 여러분들 자 유한양행이 최근에 FDA 승인이 되면서 엄청난 급등이 나타나고 있죠. 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의 후발주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급등 전에 우리가 미리 매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부 다 제가 또 오해하시는 분들 저 돈 내고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자 그럼 이 종목 무슨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 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FDA 승인이 됐을 때 자,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자, 폭등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자,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자,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자,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자,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자,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